저희 흑철이네 유튜브 영상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흑철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인데요 내일이면은 5월 말이니까 6월 달이네요. 벌써 시간이 어찌나 이렇게 빠른지. 저도 나이가 이제 30대가 되고 애 아빠가 되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가지고 오늘은 또 어떤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저번 주에는 아래로 보이시는 제초배트에 대해서 찍었었고, 제가 저번 주에는 이제 고추 다수확을 위해서 고추 방아다리 고추 관리 및 아래 곁순 치기를 한번 찍어드렸었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오늘은 또 이어서 고추 다수확하기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목표는 다수확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친인척들은 물론 가까운 이웃들까지도 넉넉하게, 옛말에 저기 곳간에서 이신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수확을 해서 가까운 지인분들과도 나눠 드시는 게 좀 좋지 않나. 한번 어떻게 하면 다수확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오늘은 비료편으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좀 고추밭이 좋죠. 올해 제가 4,000평을 하고 있는데, 흑철이네 제가 어떻게 고추를 관리하고 있는지, 추비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내고 있는 것은 해남이고, 해남은 5월달 5월 첫째 주 노지고추가 아니라 터널 재배로 해서 4월 한 달 더 일찍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기상으로 3월 말에 이제 밑거름을 해서 밭을 만들고 4월 첫째 주에 정식을 하고 5월 초에 1차 추비를 한 밭입니다. 이제 6월 초면은 저희는 추비 간격을 한 달로 잡았는데요, 일단 추비를 왜 하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추를 다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추비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희 최종 목표 골은 고추를 많이 따기 위해서 추비를 하는 거거든요. 고추는 그럼 흑철아 추비를 몇 번 해?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해남 같은 경우에는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8월 말 정도가 되면은 고추밭을 철거를 하고 배추밭이 들어가요. 배추가 이제 김장배추가 아니면 월동배추가 들어가요. 그래서 8월 말까지 따니까 3차 추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한 달 간격으로 두자고 하면은 4월 첫째 주에 정식을 들어가니까 5월 첫째 주, 6월 첫째 주, 7월 첫째 주가 3차 추비가 되겠네요. 내일이 6월 첫째 주니까 시기가 2차 추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자면은 아래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본 밭은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관수 점적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용성 비료라고도 하고 관수 비료라고 하고 액비라고도 하는데요, 수용성이 이제 물 숫자에다가 녹을 용자를 써가지고 물에 녹는 비료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녹여가지고 줄 때 관수 시설을 통해서 물로 주게 되거든요. 5도 2촌 해서 주말 농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원 생활을 하시면서 텃밭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고추를 한 주라고 하거든요.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제가 앞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주와 주 사이에 지금 제식 간격이 약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이 주와 주 사이에 요 정도는 지금 고추는 기본적으로 청근석 뿌리라서 지금 이 키가 큰 만큼 뿌리가 뻗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지금 이 제식 간격으로는 이 주와 주 사이에 이제 모종삽으로 파가지고 되게 스푼으로 있잖아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데, 그 판대에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흙을 좀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파가지고 비료를 넣고 물을 주시잖아요. 텃밭이나 관수시설이 없으신 분들은 거기서 풀이 또 자라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좀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흑철아 이제 알겠어, 어떻게 비료를 주는지 알겠어. 그러면은 어떤 비료를 줘야 되는지, 그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고추도 식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물이 생육하는 과정에 영양소가 보통 저희가 논문으로 살펴보면 작게 12종류부터 16종을 잡거든요. 근데 16종이라고 하시면은 너무 막막하잖아요. 너무 많아 보이고. 근데 이제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16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다량으로 많이 필요한 게 다량 원소라고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비료에 사러 농협이나 농약방을 갔는데 뭐 숫자가 써져 있어요. 뭐 30-0-20. 잠깐 짧게 띄워드릴게요, 사진으로. 30-0-20 뭐 이렇게, 내지는 뭐 18-12-9 이런 식으로 글자가 써져 있는 게 보셨을 거예요. 그 숫자는 무엇이냐, NPK라고 해서 저희가 N은 질소라고 부르고 P는 인산이라고 부르고 K는 칼륨이라고 가리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다량 원소 중에서도 그 세 가지가 식물체를 구성하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가장 또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량 원소 중에는 뭐 산소라든지 그리고 뭐 수소, 뭐 탄소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식물이 저희가 굳이 주지 않아도
대기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뭐 저기 탄소를 어떻게 줄 거예요, 우리? 근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돼 있으니까 애들이 대기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외적으로 못 먹는 부분들을 저희가 비료로 챙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체는 거의 다 똑같은 개념인데, 고추로 비유하자면 소가 고추에 어떤 게 도움을 주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질소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줄기와 이 잎이, 보이시는 잎이 발달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질소비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소비료라고도 하잖아요. 질소 같은 경우는 요소비료에 질소가 다량으로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초새를 잡기 위해서 보통 정식을 하고 첫째 1차 추비로 질소비료, 요소비료를 선택해서 저희가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수 시설에 돼 있다 보니까 요소 특성이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물에 섞어 가지고, 이제 잠깐 여기 앞에 영상을 띄워 드릴게요. 저 이렇게 물로 섞여 가지고 이렇게 주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NPK라고 했잖아요. 그럼 인산은 고추에 어떤 도움을 주냐? 말씀 그대로 인산은 이 꽃이 있잖아요. 꽃. 이게 이제 수정을 통해서 착과가 되는 건데, 이 주당 착과수를 늘려줍니다. NK 비료라고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소 비료도 알겠어. 그럼 NK 비료도 알겠어. NK 비료로 저희가 많이 추비를 주거든요. 근데 NK는 말 그대로 N, 질소, K, 칼륨, 가리. 이제 저는 이제 편하게 칼륨이라고 할게요. 가리라고 불러,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NK는 인이 빠져 있잖아. 흑철아, 너는 인산을 줘야 이 꽃이 많아지고 주당 착과수가 많아진다 했잖아. 나 고추 많이 따고 싶은데야. 맞아요. 근데 NK에는 인이 없어요. 그럼 인을 어디서 보충해 줘야 되냐? NK랑 또 따로 섞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굳이 나는 뭐 인산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흑철아 지금 고추 좋잖아. 인산 뭐 또 따로 줘야 돼? 근데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산이 핵심 키가 됩니다. 보통 저희가 NK를 하다 보면은 말씀 그대로 인이 빠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안 주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골추가 허우대가 멀쩡해 보이지만은 주당 착과수가 인산을 준 것과 안 준 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식물은. 그리고 칼륨, 마지막으로 K, 칼륨이잖아요. 근데 칼륨은 어디에 도움이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소, 그리고 인산, 모든 걸 아우르게 해서 도움을 줍니다. 고추의 뿌리부터 생장하는데 뭐 잎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게 꽃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뭐든지 다 아울러서 칼륨이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원소들을 설명한 이유가, 이런 원소들의 특징을 알아야 고추라든지 뭐 호박이라든지 뭐 배추라든지 농산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소들을 조금만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주말 농사나 아니면 전업으로 저처럼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질소가 과잉이 되면은 키만, 허우대만 멀쩡하게 커버리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저 멀카락으로 하거든요. 머리카락이 엄청 무성하게 자라버리거든요. 그럼 허우대만 멀쩡하지 사실 주당 착과수는 그렇게 많지 않게 돼요. 이 잎이 얇아지기 때문에 병충해도 많이 오게 됩니다. 내 작물의 생육 상태나 발달 상태에 봐서 맞춰가면서 이런 원소들을 알고 있으면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저희가 뭐 다량 원소 중에는 NPK와 더불어서 뭐 황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칼슘이라든지 많이 들어들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량 원소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량 원소에 비해서는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미량 원소라고 있는데요. 마그네슘이라든지 뭐 붕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굳이 비료에도 미량 원소가 포함된 비료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진딧물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발병하게 되면은 압축기를 통해서 약을 방제를 해주잖아요. 그때 이제 미량 원소가 포함된 영양제를 사가지고 잎에다가 뿌려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 잎들이 나중에 다 뭐 광합성도 하잖아요. 다 이렇게 먹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추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 영양소 외에도 저희가 유익 원소라고 해서 뭐 나트륨이라든지 뭐 규소 원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추들이 꼭 자라는데 필수로 필요한 영양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익 원소예요. 뭐 저희가 사람들도, 저도 밥만 먹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제 몸을 챙기기 위해서 뭐 유익균, 유산균이라든지 효소 이런 것들 챙겨 먹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이 이런 식물체에도 유익 원소라는 게 있다,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도중에 이제 뭐 해초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초류 베이스들 영양제가 비싼 이유가 그런 거예요. 유익 원소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도 농약 치실 때 같이 섞어가지고 희석해서 쳐주시면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필수는 아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너무 좀 쉽게 좀 너무 타이트하게 좀 설명해 드렸나요? 근데 보통 근데 그렇게 마셔도 그렇게 안 한 집들보다 많이 딸 수가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원소들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농작물을 키우는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좀 어느 정도 알고 뭐 농약방이나 농협경제사업소에 가서 말을 하셔야지, 거기서는 저한테 말로만 들었지 제 고추 상태를 못 봤잖아요. 그리고 이런 원소들은 부족하게 되면은 이 식물체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뭐 칼슘 부족, 결핍 증상이라든지 뭐 질소, 여타 많은 그런 결핍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채워주시는 게 좋고, 1차 때 요소를 질소 비료를 줘가지고 키로를 키워서 분지수를 확보하고, 2차 때 어느 정도 이제 질소 비율을 낮춰야겠죠. 2차 때도 질소 비율이 많아지면은 진짜로 너무 키가 커버리고 잎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착화가 안 돼요. 이 잎만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2차 때부터는 질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유랑 이제 비율표에 보시면은 비율이 작아지거든요. 꼭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3차 때는 2차랑 3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차 때는 초세를 잡기 위해서 질소, 이게 고추라든지 제가 하고 있는 김장배추, 배추는 다비성 식물이기 때문에 보통 1차 추비로 질소를 많이 넣어줘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관수 시설에 되어 있지 않으면은 주당 주 사이에 가운데 구멍을 파가지고 스푼 한 스푼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하나, 두 개, 세 개 구멍을 파셔가지고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격을 30일로 잡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일주일, 7일 정도를 볼 수 있거든요. 내 영양 상태를 보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설이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고추를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도중에 이제 채를 해버리고 배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3차 추비까지밖에 안 주지만, 이제 길게 끌고 일모작, 밭으로 일모작 하시는 분들은 막 설을 내릴 때까지 11월까지 따잖아요. 그럼 그때도 저는 8월 달까지, 저는 7월 달에서 3차 추비가 끝나지만 뭐 8월 달에도 주셔야 되고 9월 달에도 달달이 30일 간격으로 이런 영양소들을 보충해 주면은 고추들이 양분을 빨아들이고 튼실하게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고추 추비편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 영상 참고하셔서 이제 고추 농사 하시는데 수확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저희가 마늘을 이제 수확을 하게 됐는데 내일 날 잡아놨거든요. 다음에는 마늘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흑천의 TV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